안녕하세요. 인생커님 박종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30대 한 중반, 조금 30대 여성분들 중에서 결혼을 못하는, 내가 결혼을 하고 싶은데 상대방을 잘 못 찾는다거나, 이런 분들이 흔히 하는 착각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무언가 남자분들과 연결이 잘 안 된다거나, 이런 경우들에 보이는 사례들을 말씀을 좀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30대 중반이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동안이거나 어리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본인의 외모에 대해서 이제 나 정도면 동안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나이에 비해서 훨씬 더 어리게 살고 있고 결혼해서 별로 불리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결국에 이 본인의 외모에 대해서 자신감을 많이 갖고 있는 케이스들을 제가 접하고 있거든요. 외모도 동안인데다가 나이에 비해서 훨씬 젊게 살고 있고 건강하니까 뭐 30대 중반이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결혼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나 정도면 또 이쁜데 내 눈에 안 차는 별로인 남자를 굳이 만나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서 결혼이 늦어지는 케이스들이 제가 몇 번을 봤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여성 지인들끼리 외모 칭찬을 했다고 해서 그게 실제 내 외모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성 지인들끼리는 보통 서로 외모 칭찬을 해주죠. 오늘 너무 이쁘다, 너 오늘 되게 어려 보인다, 점점 나이가 젊어지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회생활을 할 때는 다른 분들한테 기분도 좋게 해주고 훨씬 더 대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칭찬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진짜 그래서 칭찬하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그 이야기가 반드시 진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거를 잘못 생각을 하다 보면은 현재 갖고 있는 상태나 객관적인 수준을 너무 오버해서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람 나이대에 맞게 보이는데 엄청 동안이라거나 스스로 이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결혼을 할 때 내가 자기 객관화가 안 되고 눈을 높이는 그런 상황들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미래 준비와도 연관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른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어른이 됐지만 애써 아이처럼 살아가고 싶은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른으로서 책임져야 될 여러 가지 책임감, 그 다음에 자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는 것들이 있어요.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내가 스스로 계속해서 난 젊어, 난 어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반드시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젊게 살고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무언가 도전하고 무언가 새롭게 시도하고 이런 마인드는 좋은 건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책임져야 될 것들이 있고 무언가 부담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약간 외면하는 그런 관점에서 계속 나는 어려 이렇게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음을 인지를 하고, 특히 30대가 되면 절대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30대가 되면은 남자는 그냥 아저씨고요, 여자는 아줌마예요 사실은. 근데 이 아저씨와 아줌마가 됐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그러고 거기에 맞게 또 좋은 짝을 찾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애할 때 만났던 남자들을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 이거는 제가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어요. 어떤 친구랑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자기가 의사랑 변호사 전문직을 굉장히 많이 만났었대요. 이게 저도 변호사니까 주변에 혹시 결혼 안 한 변호사 친구들 소개를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들은 적이 좀 몇 번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물론 실제로 그 친구가 연애할 때는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을 많이 만났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거를 거짓말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문제는 연애 때는 남자들이 자기가 봤을 때 이제 결혼감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연애로는 많이 만나거든요. 만나면서 점점 이 사람은 내가 결혼까진 그렇네 라는 생각이 좀 들게끔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만나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그냥 나 이 사람하고는 결혼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만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자분들 중에서는 내가 연애 때 만나봤었던 남자들이 모두가 자신과 결혼을 하기를 원했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게 실제로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보다 남자는 조금 더 낮은 분들도 만나요. 그냥 외모가 좋아서도 만나고 매력이 좋으면 만나고 그냥 연애로는 꼭 뭐 결혼할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만나는 게 아닌데도 이걸 기준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눈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나중에 보면 아니 나 옛날에 의사도 만나고 변호사도 만났는데 내가 뭐 회사원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돼? 막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들은 조금 내가 만날 수 있는 것보다 오버스펙으로 만난 케이스들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눈이 높아져서 만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결혼할 남자를 찾을 때
연애 때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 기준치를 놓고 있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조금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요. 아이가 결혼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생각보다 요즘에 그런 분들이 좀 많은데 남자들이 결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생각이 있고 당연히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상당수의 남자들, 경향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수의 남자들은 아이를 염두에 두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이를 염두에 둔 사람한테 자기는 아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예를 들면 나이가 들어가도 스스로 자기는 아이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이거를 남자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아이는 상관없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는 남녀간의 애정만 있으면 되지 아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결혼 상대방을 만나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으면은 딩크족 남자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상대적으로는 비율이 좀 적은 편이고 남자분들 중에서는 대다수는 어느 정도 아이 생각을 하면서 여자를 만나고 결혼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부정을 하거나 잘못 착각을 하고 있다 보면은 내가 만나고 있는 남자의 니즈를 완전히 잘못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결혼이 늦어지거나 결혼이 잘 안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결혼 제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결혼 제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법학적인 논의도 많고 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원래 어디서 근거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연구도 많아요. 역사 연구에서. 근데 이거를 진화 심리학적 관점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남자가 아이를 양육하기에 좋은 그리고 여자가 아이를 양육하기에 좋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사회적 노력이 합쳐진 게 결혼 제도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고 번식을 위해서 굉장히 사회가 불안전하고 무질서적으로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두었고 소위 말해서 결혼 제도에서는 그 상대방의 어떤 성적인 부분을 독점하는 그런 효과를 주는 거죠. 실제로 결혼 상태에서 외도를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 법제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을 하고 있죠. 이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결혼 제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결혼 제도라는 건 결국에 이성 간의 결합을 의미하는 거고 이성 간의 결합은 어느 정도 번식이라든지 자손을 태어나게끔 하는 것이 본질적인 요소로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은 사회 변화가 있고 여러 가지 흐름이 변화하면서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는 조금 퇴색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원래 이 제도의 본질 자체가 어느 정도 번식이나 자손을 낳고 자손을 기르는 이런 시스템으로서 기능을 하는 게 결혼 제도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결혼이라는 제도에서 사실 이 아이라는 부분은 절대 작은 부분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이 본질을 피하려고 하니까 남자들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 결혼을 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다는 거죠. 사실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만나는 사람이 아이에 대해서 난 전혀 생각 없어. 아이 키우는 게 너무 싫어. 난 되게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피곤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결혼을 할 만한 여자로 생각하기는 좀 쉽지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자분들 중에서 좀 결혼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분들 중에서 하는 착각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본인이 눈이 났다는 착각이에요. 이게 이제 생각보다 좀 많은데 본인이 찾고 있는 남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평범한 남자를 찾는다고 하는데 그 평범한 남자가 실제로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최근에는 이제 결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재테크적인 측면도 있지만 내 생활의 질적인 측면 때문에 뭐 신도시의 신축 아파트 이런 걸 선호하기도 하고 적어도 매수는 못하더라도 전세는 들어가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도권 신축 아파트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수도권 신축 아파트 아마 시세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뭐 3억 4억 이상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한 남자가 3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린다고 가정을 하고 정말 빨리 취업을 해서 20대 중반에 취업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300만 원으로 10년 정도를 저축률 50%를 기준으로 해서 모았을 때 산술적으로 모으는 돈이 1억 8천만 원 정도입니다. 투자로 성공을 아주 크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하고 그냥 원금 정도만 제대로 모았다고 가정을 하면은 아마 수중이 2억에서 2억 5천만 원 정도 뭐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의 금액만 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것도 저축률 50%를 달성했을 때의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신축 전세 아파트를 사실 전세보증금을 완전하게 마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겠느냐. 보통은 전세 대출을 받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분이 적어도 나는 신축 전세 정도는 부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이미 상위 10% 남성을 찾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 상위 10%의 남성까지는 아니라도 적어도 부모님의 지원을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찾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것도 결국에 상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내가 눈이 높은데도 이거를 평범한
이성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소수의 남자들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결혼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20대부터 재테크 공부를 해서 아까 월 평균 300만 원 정도를 벌었다고 가정하고 저축률이 80%에 달했을 때가 한 3억 정도 마련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30대 중반 정도 나이라고 기준을 잡아도 굉장히 크게 모은 거다, 많이 모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물론 이제 일부의 고소득 전문직이라든지 월급이 높은 대기업 회사원들의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평범이라는 것의 기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자신이 적어도 그 정도 남자는 만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아무래도 결혼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어디서 기원을 하는 거냐면은 자신이 신혼으로서 난 이 정도는 누려야 돼, 또는 이 정도는 살아야 돼, 이런 생활 수준에 대해서 스스로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이거는 SNS라든지 주변인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형성이 되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적어도 그 정도 기준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남성 중에서 찾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결혼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남자를 볼 때 그 사람이 상위권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평범하게 보이거나 평범보다 못한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인성도 좋고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남성을 보면서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이제 눈이 낮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 이런 착각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좋은 분들을 만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사실은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서 사는 적이 많았는데, 저는 주로 조건을 조금 보기보다는 조금 인성적인 부분을 많이 챙겼었던 사람인데, 저는 스스로 굉장히 기준이 제가 높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은 나는 기준이 낮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삶에 되게 불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결혼을 원하지만 결혼할 만한 사람을 좀 찾기 어려운, 찾지 못하는 분들이 하고 있는 이 착각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항상 우리가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내가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향후에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가 완벽한 사람, 완벽하게 갖춰진 사람을 찾고 있는 거는 어떤 본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났을 때, 그리고 나에 대해서 자기 객관화가 됐다고 하면은 대다수는 아직은 30 초반이면 남성들이 본궤도에 오르기 전이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제대로 골라서 이 사람과 같이 제대로 걸어 나가면 훨씬 더 삶이 더 좋아질 수 있는데, 너무 눈이 높거나 이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좋은 남자를 놓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책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